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AI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눈을 감고 나는 부자다 라고 수십 번 외쳤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초라한 현실에 가슴이 답답하진 않으셨나요? 누구나 부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크릿 책을 읽고 확언을 외치고 눈을 감고 간절히 상상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간절할수록 부는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외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 나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그대로고 월요일 아침은 여전히 무겁고 삶은 어제랑 변한 게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 방법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요? 점점 내가 문제인 것 같아지죠. 사실 그 답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이미 이 원리를 완벽하게 사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 올림픽 금메달을 23개 딴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를 상상합니다. 시상대, 금메달, 환호. 하지만 펠프스는 달랐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상상했습니다. 물에 뛰어드는 순간의 차가운 충격, 팔이 물을 가르는 저항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타이밍, 마지막 턴에서 벽을 박차는 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결과의 그림을 그리고 펠프스는 과정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차이가 뇌에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뉴욕대학교 심리학자 가브리엘 웨팅겐 교수, 20년 넘게 딱 한 가지만 연구했습니다. 긍정적인 상상이 정말 현실을 바꾸는가? 웨팅겐 교수는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취업에 성공한 장면을 매일 생생하게 상상하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생생하게 상상한 그룹이 취업 지원 횟수도 적었고 실제 취업률도 더 낮았습니다. 비슷한 실험을 다이어트로도 했습니다. 날씬해진 자신을 매일 생생하게 상상한 그룹과 상상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2년 후 생생하게 상상한 그룹이 평균 11kg을 덜 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생생하게 상상하는 순간 이미 이룬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멈춥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움직일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상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상상하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구리는 방법은 배우지 못하고 월급 받아서 부지런히 저축하면 된다는 말만 들으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들어가서 안정적인 월급 받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학교를 다녔던 12년 동안 주식이 뭔지, 사업이 뭔지,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단 한 시간도 배운 적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돈만 밝히면 안 된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된다. 부자는 원래 다른 사람들이야. 이 말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쌓이면 무의식 안에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부자는 다른 세상 사람이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이게 컴퓨터 운영체제처럼 지금도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라며 스스로 접습니다. 투자 공부를 시작하려다가 괜히 이르면 어떡하지라며 멈춥니다. 연봉이 오르면 오히려 왠지 불편하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무의식이 조용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겁니다. 빙산을 떠올려 보세요. 위에 보이는 10%가 의식입니다. 물속 90%가 무의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위에서만 바꾸려고 합니다. 확언을 외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의지를 불태웁니다. 하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것 물속 90%입니다. 의식은 액션이고 무의식은 브레이크입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걸려 있으면 연기만 나고 제자리입니다. 거울 앞에서 나는 부자다 라고 외치는 순간 무의식은 바로 반응합니다. 아닌데? 이 불일치가 생기는 순간 뇌 안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켜집니다.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입니다. 원래 이 부위는 내가 실수했을 때 다음번엔 더 잘하라고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확언을 외칠 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 즉시 감지하고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확언을 외칠수록 뇌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믿으려 할수록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방법이 뇌의 구조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의 판단 과정을 아예 건너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연필을 입에 가로로 물고 억지로 입꼬리로 울려보세요. 어색하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억지로 웃는 척만 해도 실제로 기분이 조금 좋아집니다. 뇌가 몸에 속은 겁니다.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필을 입에 문 그룹과 그냥 읽은 그룹에게 똑같은 만화를 보여줬습니다. 연필을 문 그룹이 만화를 훨씬 더 재밌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분이 진짜로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19세기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밝혀낸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쁘니까 웃는다. 슬프니까 운다. 두려우니까 도망친다. 근데 제임스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웃으니까 기쁜 거고, 우니까 슬픈 거고, 도망치니까 두려운 겁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몸의 반응이 먼저입니다. 뇌는 몸의 상태를 먼저 읽고 거기에 감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깨가 굽어 있고 호흡이 얕고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뇌는 아무리 확언을 해도 지금 결핍 상태라고 인식합니다. 몸이 이미 결핍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몸이 먼저 이완되면 뇌는 이렇게 읽습니다. 지금 안전하고 여유로운 상태네. 그 순간 뇌의 저항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깨에 힘 들어가 있지 않으세요? 턱은요? 숨은 얕게 쉬고 있지 않나요? 그 긴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불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몸 안에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와 온몸을 연결하는 가장 길고 큰 신경입니다. 목에서 시작해서 심장, 폐, 위장까지 연결됩니다. 이 신경을 타고 가는 신호의 80%가 몸에서 뇌로 올라갑니다. 뇌에서 몸으로 내려가는 신호는 고작 20%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과 반대입니다. 뇌가 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뇌에게 훨씬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뇌를 바꾸려는 것보다 몸으로 뇌에게 신호를 보내는 게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이 미주신경을 가장 빠르게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입니다. 47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내쉽니다. 핵심은 내쉬는 시간입니다. 내쉬는 숨이 들이쉬는 숨보다 길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켜지는 순간 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위협이 사라졌다. 지금 안전하다. 여유가 있다. 이게 바로 뇌과학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흥분이 아닙니다. 평온함입니다. 진짜 부자는 고급 레스토랑 메뉴판을 볼 때 손을 떨지 않습니다. 수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 심장이 쿵 내려앉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합니다. 그 담담함이 뇌과학적으로 투녀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세요. 딱 3번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느낌이 뇌가 풍요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몸을 먼저 바꾸면 뇌가 따라옵니다. 몸의 상태가 바뀌었다면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이완된 상태에서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웨팅겐 교수가 20년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긍정적인 상상이 문제가 아니다. 순서가 문제다. 긍정적인 상상만 하면 뇌가 이미 도착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더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WOOP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4단계입니다. 첫 번째, wish, 소원입니다.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뭔지 딱 하나만 정합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닙니다. 이번 달 안에 부업으로 첫 수익 50만 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뇌는 막연한 목표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에만 집중 모드가 켜집니다. 두 번째, outcome, 결과입니다. 그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일지를 느끼는 겁니다. 결과물 사진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감정입니다. 처음으로 내 힘으로 번 돈이 통장에 찍혔을 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일까?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이 감정을 떠올리면 뇌는 그걸 현실에 가까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펜프스가 물속의 감각을 몸으로 느꼈던 것처럼. 세 번째, obstacle, 장애물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존 심상화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내 안에서 그걸 막고 있는 게 뭐지?
내부 조건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장애물입니다. 귀찮아서 못할 것 같아. 시작했다가 또 포기하면 어떡하지? 나는 원래 이런 게 잘 안 되더라. 이 감정, 이 생각. 이게 장애물입니다. 이걸 직면하는 순간 뇌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 나 아직 거기 안 있구나. 그 긴장감이 생깁니다. 베팅겐 교수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상상하는 순간 혈압이 올라갑니다.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어질 에너지. 긍정적인 상상만 할 때는 혈압이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뇌가 이미 쉬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을 직면하는 순간 비로소 뇌가 깨어납니다. 네 번째, 플랜, 계획입니다. 그 장애물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딱 하나만 정합니다. 만약 귀찮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핸드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기만 한다. 이게 if then 계획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땐 이걸 한다. 이 계획을 세워두면 뇌가 그걸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는 순간 뇌가 먼저 그 계획을 꺼냅니다. 의식적으로 결심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wish, outcome, obstacle, plan. 이 네 가지가 기존 심상화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 심상화는 장밋빛 미래만 그립니다. 우픈 미래를 그리되 현실의 장애물까지 함께 직면합니다. 그래서 뇌가 아직 안 됐네? 움직여야겠다.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프만으로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의식 안의 옛날 공식입니다. 부자는 다른 세상 사람이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이 공식이 있는 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다시 써야 합니다. 한 가지 원칙만 알면 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크기로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의식은 사실 확인 기계입니다. 나는 부자다 라고 외치는 순간 무의식이 체크합니다. 통장 잔액 82만 원. 부자? 아니잖아. 현실이랑 간격이 너무 크면 뇌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확언이 안 듣는 겁니다. 뇌가 이건 가능하겠는데? 라고 반응할 수 있는 문장이면 무의식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나는 부자다. 뇌는 아니잖아 라고 반응합니다. 나는 돈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 뇌는 오늘 유튜브로 재테크 영상 봤는데 맞네 라고 반응합니다. 나는 성공했다. 뇌는 지금 현실은 아니잖아 라고 반응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를 실행했다. 뇌는 맞아 오늘 뭔가 했잖아 라고 반응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뇌가 거짓말이라고 느끼지 않는 작은 사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확언이 쌓이면 무의식이 서서히 새 공식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RAS라는 게 있습니다. 망상 활성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필터입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걸 다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뇌가 필터를 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의식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빨간 자동차를 사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길에서 빨간 차가 갑자기 많이 보입니다. 차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뇌의 필터가 빨간 차를 중요한 정보로 설정한 겁니다. 이게 부에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무의식이 돈은 항상 부족한 것이다로 설정돼 있으면 뇌는 부족함의 증거만 수집합니다. 길에서 준 500원도 보이지 않고 친구가 사준 커피도 그냥 지나칩니다. 반대로 무의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면 뇌가 풍요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왔네?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네? 이게 RAS가 재설정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작은 풍요의 증거를 매일 하나씩 기록하는 겁니다. 친구가 커피를 사줬다. 예상보다 카드 청구액이 적게 나왔다. 오늘 점심을 얻어먹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가 진짜 되네? 라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필터가 바뀝니다.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현실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드리는 건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제대로 된 순서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게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순서가 틀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서를 알았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변곡점을 지나 폭발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돈과 사람, 인생이 돈독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